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위생영양놀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부산 중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윤대성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골고루 먹어요 비타민 너는 누구? 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친구들, 7대 영양소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7가지를 7대 영양소라고 한대요. 7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물, 무기질, 식이섬유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볼 비타민도 7대 영양소에 속해 있어요. 비타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보았다면 어떻게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림처럼 영양제나 보충제 형태로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다른 7대 영양소처럼 많은 식품들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은 A, B, C와 같은 알파벳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비타민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비타민은 7대 영양소 중 5번째로 발견된 영양소예요. 발견된 당시에 아민이라는 물질이 항상 같이 발견되어서 생명을 뜻하는 비타와 아민을 합쳐서 비타민이라고 불리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민이 없는 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타민으로 불리었다고 해요. 여기에 한 화학자가 발견된 순서대로 알파벳을 붙이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B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 식품과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이 비타민, 왜 꼭 필요할까요? 딩동댕!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미션을 줄 거예요. 이 미션은 여러분들이 모두 한 팀이 되어서 비타민을 모으는 거예요. 어라? 여기 친구 손에 무언가 있어요. 알파벳 E가 있네요. 지금처럼 동그란 모양의 알파벳을 찾으면 우리는 비타민을 획득한 거예요. 그 외에도 퀴즈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비타민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판 모두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찾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없는 비타민판이 알록달록 생기 있게 채워질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찾았던 비타민 E를 붙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성질,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말해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총 2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비타민 B예요. 이 비타민 친구 머리 위에 어떤 식품이 있어요. 이 식품은 뭔가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잘 기억해 두도록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타민 B는 친구들의 몸에서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고 뇌의 기능을 유지시켜줘요. 그럼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딩동댕! 맞아요.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빨리 졸리게 돼요. 그리고 기억력도 나빠진답니다. 다음 수용성 비타민은 C예요. 비타민 C는 잇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노화를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계열병에 걸리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져 쉽게 상하게 돼요. 다음은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총 4가지가 있고, 첫 번째 지용성 비타민은 A예요. 비타민 A는 눈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친구들 혹시 밤에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에 가본 적 있나요? 지금 그림처럼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주변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밤에도 볼 수 있는 게 비타민 A 덕분이래요. 만약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지금 그림처럼 잘 보이지 않게 된대요. 여기서 문제! 비타민 A가 지용성이라고 했죠? 지용성 비타민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먹는 걸까요? 네, 정답은 기름을 사용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 먹거나 구워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여기 알파벳이 있어요. K를 발견했으니 비타민 K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서 휘어지게 되는 구루병에 걸리게 돼요. 비타민 D는 특별히 식품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일까요? 정답은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이 지금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이유도 비타민 D를 잘 섭취하고 밖에서 활동을 통해 햇빛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라? 여러분 발견했어요? 저기 햇 속에 알파벳이 숨어 있었어요. D를 발견했으니 비타민 D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해줘서 세포 노화를 막아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해줘요. 비타민 E는 부족한 경우가 잘 없지만 부족하게 된다면 어지러워지는 빈혈과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만약 달리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죠? 이때 비타민 K가 없으면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각각의 비타민이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친구들, 이상형 월드컵 알죠? 우리는 비타민 월드컵을 해볼 거예요. 비타민 월드컵은 함께 계신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비타민 A, B, C 3개에 대한 비타민 월드컵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물은 토너먼트판, A, B, C 비타민 자석, 여러가지 식품 자석들입니다. 우선 먼저 시작할 비타민 자석을 여기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 식품 자석들을 아래 동그라미에 모두 붙여주세요. 지금처럼 준비가 다 되었다면 어느 식품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지 친구들과 정하여 하나씩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선생님은 비타민 A가 소고기보다 당근에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당근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식품이 최종적으로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선택한 식품이 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해당되는 비타민을 획득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타민 B와 비타민 C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재미있게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비타민 A가 어떤 식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선택하셨나요?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 당근에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토마토, 파프리카, 파인애플 등에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비타민 B는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B는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고기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었어요. 비타민은 뭔가 채소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고기에 더 많이 들어있었네요. 의외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고기, 채소 모두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C는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파프리카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비타민 C는 보통 레몬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파프리카에 2배 더 많이 있다고 해요. 조금 어려웠죠? 이렇게 비타민 월드컵 결과를 모두 확인해봤어요. 이제 골고루 먹어야 모든 비타민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각 비타민이 어느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았으니 우리 비타민이 가득한 건강한 식사를 한번 골라볼까요? 왼쪽에 빵만 있는 식사와 오른쪽에 샌드위치, 우유를 함께 먹는 식사 중 어느 것이 더 건강한 식사일까요? 정답은 오른쪽 식사입니다. 한 가지 식품만 먹는 식사보다 샌드위치처럼 채소, 달걀, 빵, 우유 등 여러 식품들을 함께 먹는 것이 더 건강한 식사겠죠? 다음은 샐러드를 골라볼 텐데 왼쪽은 채소만 있는 샐러드고 오른쪽은 채소, 견과류, 닭고기까지 함께 있는 샐러드예요.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정답은 오른쪽 식사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채소만 먹는 것보다 채소와 고기 모두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친구들,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만 먹는 식사가 건강할까요? 아니면 학교 급식처럼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는 식사가 건강할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식사가 더 건강하겠죠? 자, 친구들. 그러면 이제부터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지 않고 골고루 잘 먹기로 선생님이랑 약속해요. 잠깐! 우리 미션이 있었죠? 비타민판에 비타민을 모으는 거였어요. 다 모았는지 확인하기 전에 식중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리 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식중독균을 찾아볼까요? 여기 밥을 먹고 있는 친구들 손에 세균이 많이 있네요.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게 되면 손에 있던 세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열이 나거나 배가 아파지는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이러한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밥 먹기 전이나 놀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손 씻기! 손 씻기는 그림과 같이 6단계가 있는데 순서를 따라 손을 꼼꼼히 씻어 식중독을 예방합시다. 이제 친구들이 비타민을 다 모았는지 확인해볼 시간이에요. 짜잔! 친구들도 이렇게 비타민을 다 모았겠죠?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타민은 총 6가지가 있었고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눌 수 있었죠. 또한 비타민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며 골고루 식사해야 모두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도 잘 씻어야 해요. 알겠죠? 지금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